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우리 이제 8단원의 두 번째 내용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단원은 지구적 환경 문제와 국제 협력이라는 주제로 우리 환경에 대해서 한번 환경 문제와 그리고 여기에 대한 해결하려는 전 세계의 노력에 대해서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환경 문제 중학교 그리고 통사 시간을 거쳐 가지고 무수하게 얘기를 많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인류를 위협하고 있는 우리 대표적인 우리 지리적 관점에서 한번 유의미하게 살펴봐야 할 환경 문제가 무엇이 있는지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여러분들이 귀에 따갑도록 들었을 겁니다. 바로 지구 온난화죠. 지금 인류가 처해 있는 환경 문제 중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한다면 바로 지구 온난화를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지구 온난화는 바로 온실가스라는 녀석이 핵심 포인트가 됩니다. 온실가스가 대기 중에 축적되어 온실가스 농도가 증가한다는 거죠. 온실가스의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서 지구 전체적으로 대기의 평균 기온이 빠르게 증가하는 현상을 우리 무엇이라고 부르냐면 지구온난화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구온난화는 바로 온실가스라는 녀석이 매개체가 되어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인 거 아마 중학교 때도 배웠을 거고요. 아마 중학교 때도 10단원에서 이 얘기가 나옵니다. 그렇다면 온실가스 도대체 어떤 종류가 있느냐? 가장 유명한 녀석이 바로 이 녀석이죠. 우리 빼먹지 않고 이 녀석은 기억하셔야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온실가스로 한다면 이산화탄소 CO2를 들 수 있고요. 또 최근에 들어가지고 이산화탄소보다 더 무서운 녀석이다라고 주목을 받고 있는 게 바로 이 메탄이라는 녀석입니다. CH4라고 부르죠. 요 이산화탄소, 메탄 요 두 녀석은 우리 꼭 좀 기억을 해둡시다. 이 밖에도 이산화질소 NO2라고 불리는 것들이 있습니다. 뭐 요런 것들이 있다 정도만 여러분들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지리에서는. 그렇다면 이러한 온실가스로 인해서 지구온난화가 왜 과속화가 되느냐? 지구온난화라는 것은 자연적인 현상이기도 합니다. 전 지구적 역사를 통틀어서 보면 자연스럽게 온도가 상승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하지만 최근의 속도는 이 자연스러운 속도가 자연 상태에서는 절대 나올 수 없는 속도다. 그러니까 최근에 지구 온난화가 가속화된 것은 결국에는 인간의 활동으로 인한 인위적인 결과라는 결론을 현재 기후학자들이 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가속화의 원인이 온난화가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느냐? 그 원인은 한 3가지 정도로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 가장 대표적인 게 온실가스가 지구 표면이나 대기로 방출되는 복사 에너지를 흡수한다. 온실가스가 복사 에너지를 흡수합니다. 이를 우리 무엇이라고 부르냐면 이를 온실 효과라고 부릅니다. 그린하우스 이펙트라고 영어로 부르기도 합니다. 영어로는 그린하우스 이펙트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온실 효과가 어떻게 나온지 요것도 중학교 3학년에서 나왔던 얘기지만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왼쪽 그림입니다. 온실 효과는요, 봤을 때 지구에서 태양 에너지가 들어오게 됩니다. 태양 에너지가 유입이 됩니다. 유입이 되어서 지구는 요것을 지표는 흡수하기도 하고 또 일부는 반사를 하기도 합니다. 이 반사된 에너지가요, 그래서 지구 표면 태양 복사 NS 가열이 되어지고요. 이 에너지가 다시 반사가 되어서 나가지게 되는데요. 3번을 보면 지구 대기에서 방출된 에너지는 대기에 있는 이산화탄소에 의해서 일부 흡수가 되거나 또는 방출이 되어서 우주로 빠져나가게 됩니다. 하지만 이산화탄소라든지 온실 기체로 인해서 여기에 지구 온난화가 더욱 되면요, 똑같은 양의 에너지가 유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표면은 가열은 됐어요. 근데 요게 키포인트죠. 증가한 이산화탄소 때문에 기존보다 더 많은 에너지가 흡수가 되고요. 더욱 가열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온실가스가 이러한 복사 에너지가 나가는 것을 막는 역할을 합니다. 막는 역할을 해서 이제 지구상에
우주로 이제 에너지가 빠져나가야 되는데 이게 지구상에 에너지가 갇혀버리게 되는 거죠. 그로 인해서 어떻게 된다? 지구가 더욱 뜨거워지더라라는 겁니다. 요거는 우리 조금 요런 거 원리 간단하게 알아봤고요. 그리고 마찬가지 자원 개발과 농경지 확대로 인한 산림 파괴가 발생하였다. 이로 인해서 이산화탄소가 어떻게 된다? 생물은 그렇죠.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내놓잖아요. 근데 이것을 흡수할 산림이 파괴되니까 당연히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아지겠죠. 그리고 산업화로 인해서 사람들의 이산화탄소 사용량도 증가를 했다. 그래서 보시면 세계의 평균 기후 변화 추이라는 그래프를 보시면 CO2 배출이 늘어납니다. CO2 배출이 늘어남에 따라서 어떻게 되겠다? 지구도 계속해서 기온이 올라간다 라는 겁니다. 요게 그래프를 다시 한번 보시면요. CO2 배출이 현재 배출이 감소가 된다 해도 이미 배출된 것이 있기 때문에 요 밑에 거거든요. 이게 배출 감소 그래프예요. 이미 배출된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속도는 현재 증가는 하지만 그 속도를 늦출 수가 있어요. 하지만 CO2 배출이 계속해서 증가가 된다면 어떻게 된다? 지구의 온도는 급속도로 상승이 된다. 그래서 감소를 시킨다면 완만한 증가가 이루어지지만 현재보다 배출이 증가된다면 급속한 증가가 된다. 그래서 되돌릴 수 없는 재앙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 우리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 사막화입니다. 사막화. 최근에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자연 및 인간 활동으로 인해 어떤 지역이 건조해져서 사막처럼 되어가는 현상을 우리 사막화라고 부르고요. 이러한 사막화의 원인은 바로 장기간의 가뭄, 자연적 원인이게요. 이 장기간의 가뭄은 자연적 원인과 더불어서 과도한 방목 및 개간, 이거는 그렇죠. 바로 인위적 원인입니다. 이러한 사막화는 가뭄이라는 자연적 원인과 방목 및 개간이라는 인위적인 결과로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이 사막화가 최근에 계속해서 확산 추세로 인했기 때문에 이 사막화의 결과로 무슨 피해가 계속 발생한다? 황사 피해, 모래 먼지로 인한 피해가 계속 발생을 한다라는 거 우리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우리 다음에 살펴볼 것은 열대림 파괴입니다. 열대림 파괴 현상인데 마찬가지예요. 무분별한 벌목과 농경지 확대로 인해 열대 지역의 산림 자원이 감소하는 현상입니다. 특히 어느 지역? 바로 우리 뒤에서 배울 거예요. 바로 열대 기후 지역의 이러한 산림이 특히 파괴되는 현상을 우리 열대림 파괴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이로 인해서 다양한 동식물들의 서식지가 파괴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밑에 지도를 통해서 한번 볼게요. 사막화가 주로 이루어지는 지역, 지금 요 지역 내가 선생님이 지금 빗금으로 치는 지역은 주로 어떤 지냐면 사막화가 주로 발생하는 지역을 선생님이 요렇게 빗금을 쳤습니다. 그래서 붉은색은 사막화가 현재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이요. 선생님 파란색을 끄겠습니다. 파란색으로 튀는 남아메리카 적도 지역의 요런 지역들 열대 우림들이 현재 어떻게 되고 있다. 요런 지역이 바로 열대 우림 기후 지역에서는 주로 열대림 파괴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산성비 문제입니다. 산성비도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산성비는 정의는요. 수소 이온이 pH 5.6 미만인 비를 산성비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그냥 산성비가 뭐 pH 5.6 미만이다 정도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결국에는 우리 산성비를 배운 이유는 뭐냐면 이 산성비가 동식물 및 토양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 이게 키포인트는 우리는. 그래서 산성비는 이러한 동식물과 토양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결국에는 이게 인간 삶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지리에서는 이 산성비 문제도 중요한 문제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산성비가 발생되는 이유는 바로 대기 오염 물질이 무엇과 만난다? 물과 만나서 형성이 된다라는 거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이로 인해서 당연히
식물에 큰 영향을 미치죠. 바로 산림의 황폐화 그리고 호수의 산성화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당연히 이로 인해서 산림에 살고 있던 동식물들이 파괴되고 특히 호수가 산성화가 됨에 따라 가지고 여기에 있던 특히 어족 자원들이 황폐화되는 모습을 우리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요거 연결이겠죠? 가버는 산림의 황폐화와 호수의 산성화로 인해서 농산물 생산량 및 수중생물이 감소하더라. 그리고 우리 많은 문화유산들, 건축물이라든지 문화유산이 부식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산성비로부터 문화재를 어떻게 보호하느냐, 이것도 최근 아마 문화계를 중심으로는, 역사학계를 중심으로는 하나의 큰 이슈가 되고 있다라고 선생님이 알고 있습니다. 넘어가도록 할게요. 뭐 좀 많아요. 짧게. 그 다음 황사입니다. 황사. 지금 뉴스 보시면 중국에서 불어오는 황사먼지라는 것들을 예보로 굉장히 많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황사는 뭐냐면 정의는 중국과 몽골 내륙 지역에서 발생하는 모래먼지예요. 모래먼지를 우리 황사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이 황사는 특히 우리나라 같은 동부아시아 지역에서 현재 대두되고 있는 심각한 환경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황사는 중국과 몽골 내륙 지역에서 발생을 하는데 얘들은 우리 나중에 2단원 가면 배울 겁니다. 아마 4월 말 5월 초 되면 배울 것 같은데 편서풍이라는 녀석을 타고 이동을 합니다. 아마 과학 시간에 통과 시간에 아마 배웠을 것 같아요. 편석 상층에는 중위도의 상층에는 편서풍이라는 바람이 있어요. 이 바람에 의해 가지고 가벼운 모래들이 날려 가지고 우리나라라든지 동부아시아 지역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당연히 이러한 황사 먼지로 인해서 인간은 호흡기 질환을 유발하고요. 또 이게 최근에 우리나라에 굉장히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우리나라의 주력 산업이 되고 있는 반도체 산업과 같은 정밀기계 산업에 이 황사는 거의 치명타와 같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갑자기 없어졌네. 이러한 정밀기계 산업에 피해를 미치고 있기 때문에 최근 우리나라에서 이 황사로부터 이걸 어떻게 보호를 할까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최근에 반도체 기업들이 많이 밀집된 수도권이 황사에 바로 직격탄을 맞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여기에 대한 고민도 업체들이 굉장히 많다고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반도체는 조그마한 먼지라도 들어가면 이제 모든 게 끝나버리거든요. 이런 문제점들이 있다라는 거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미세먼지입니다. 미세먼지 얘기도 굉장히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럼 도대체 미세먼지 하는데 최근 들어가지고 이제 등장한 거죠. 미세먼지 같은 경우에는 가장 최근에 우리 생활에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는 환경 문제 중 하나인데 이 미세먼지가 도대체 무엇을 미세먼지라고 하냐면 대기 중에 떠다니면서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게 키포인트예요.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의 작은 먼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걸 미세먼지라고 부르는데요. 미세먼지 주의보, 미세먼지 경보를 떴다고 예보를 받으면 선생님이 살고 있는 곳이 대구에서도 공단지역과 조금 떨어져 있습니다. 근데 미세먼지 주의보 경보가 떴단 말이에요. 하늘은 맑아. 근데 미세먼지 경보가 떠요. 그러면 왜? 이게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화창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는 많은 먼지들이 있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발생되는 원인은 뭐냐? 바로 인간이 많이 사용하는 화석연료의 연소다. 그리고 배기가스 배출 등 이러한 것들이 큰 영향을 미치고 있죠. 그래서 이러한 미세먼지는 특히 최근에 인간의 무슨 질환, 호흡기 질환 등 각종 질환에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다라는 거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환경 문제가 바로 해양오염, 쓰레기선 문제입니다. 아마 들어보셨는 친구도 있을 거고 처음 들어본 친구도 있을 겁니다. 요것은 도대체 이 해양오염, 쓰레기선 문제는 도대체 무엇이라고 하냐면요. 해양으로 유입된 쓰레기가요. 무엇을 따라? 해류를 따라 이동을 하면서 만든 거대한 쓰레기섬을 우리 쓰레기섬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주로 무엇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생활에서 많이 쓰는 플라스틱이라든지 비닐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규모가 어떠냐면 밑에 지도를 한번 볼게요.
우리 해류에 대해서도 우리 2단원에서 배우겠지만 하여튼 아시아 지역에서 쓰이는 것들은 전부 다 모여가지고 여기도 모이고요. 그리고 미국에서 배출되는 것들을 뭐 각 이런 것들은 쓰레기 요렇게 동부 태평양과 서부 태평양에 거대한 양쪽에 거대한 쓰레기 섬이 만들어져 있어요. 이게 규모가 어마어마해요. 우리나라 남북한 합친 면적 정도 됩니다. 어마어마한 규모의 쓰레기 섬이 만들어졌는데 이게 발견된 지 그렇게 길진 않아요. 왜냐하면요, 이 바다 외딴 곳에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인지를 하지 못했던 거죠. 비교적 최근에 발견이 되어서 이게 굉장히 또 심각한 해양 문제로서 현재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우리 생활 속에서 이러한 쓰레기들도 지금 전 지구를 지금 파괴를 하고 있다라는 것 정도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각각의 환경 문제에 대해서 우리 살펴보았습니다. 바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를 하니까 조금 길어졌네요, 생각보다. 그래서 여기서 마치겠고요. 우리 다음 영상 환경 문제를 위한 노력으로 우리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도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